자, 우리 보건행정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선 기본이론, 심화이론이 다 마무리가 됐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건데 기출문제집 보시면은 문제집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만 나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물론 기출문제 아닌 문제들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좀 이런 내용 문제도 있으면 좋겠는데 기출 내용에 없어서 이제 제가 추가로 만들어 넣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몇 년도 어느 지역 문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집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론 진행이랑 똑같이 문제의 흐름이 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막. 근데 그거는 왜 굳이 똑같은 거 이렇게 넣고 그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 싸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문제는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연습이 되고 실제 합격하신 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다 들어갈 거고 이번에는 문제집이 이제 분리가 돼서 문제랑 정답이랑 따로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있는 뭐 정답 찾아보고 해설 찾아보고 안 해도 되고 옆에 두고 보실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문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해설집에서 해설집 129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모의고사형으로 실제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뭐냐면 공개됐던 대표적인 문제랑 그 다음에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 20문제가 아주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만 해서 몇 회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요 내용들 같이 진행할 거예요. 수업 중에도. 근데 여기에도 문제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전체 내용이 아마 한 2개월 정도면 끝날 거예요. 문제풀이가 2개월 정도면 끝날 거고 한 달 더 진행할 건데 한 달 더는 단원별로 제가 추가로 단원별 예상 문제를 또 한 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이론 수업을 만약에 안 들었다 그거 빼도 기본, 심화, 그다음에 기출문제 단원별 그리고 예상문제로 단원별 그러면 4번을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당 챕터의 문제를 풀면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내용의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는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6개월, 뭐 길게 봐야 6개월이다라고 6개월, 5개월 정도 뭐 짧으면 4개월까지 갈 수도 있게 지금 6월로 거의 공지가 나오고 있죠. 날짜가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개월 남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5개월 남은 거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 완벽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뒤로 미루지 말고 나중에 시험 전에 외워야지 절대 시간 안 나요. 그래서 문제 수업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내가 최대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요거 기출문제에 대한 정리 끝나고 단원별 문제 정리할 때는 다 알아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모르는 거 있다? 시간 더 쪼개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맞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은 내용, 새로운 내용 계속 가지고 오긴 할 거니까 그런 문제를 제외한 기본에 있는 내용들은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 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문제를 통한 이론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지금 받아서 저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종이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건학 기초이론 보시면 각각의 내용 중에서 이 아주 간단한 핵심 이론만 조금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굳이 뭐 그걸 정리해 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건강에 대한 정의인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정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항상성이라는 것으로 정의한 사람은 베르나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핵심, 대표 생각하면은 우선 WHO 건강의 정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WHO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정의를 강조했었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의미의 건강으로 본다라면은 사회적인 건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파센스 또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여기서 강조했던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했고, 베르나르는 항상성,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나의 내부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히포크라테스 하면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질병과 관련돼서 어떤 주장을? 장기설을 주장했던 학자 고대기. 파스텔은 누구예요? 특정 병인론자. 그래서 어느 시기에? 근대기 또는 황립기라고 하죠. 황립기에 그래서 어떤 저온 살균법이나 다콜레라균 같은 것들 발견해냈고요. 그다음에 파센스 나왔고, 왈시라고 하는 학자는 간호학 쪽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러 학자들이 제시된 건강의 정의, 옳지 않은 것. 블랙스터 건강을 정의했는데 두 가지, 적극적인 정의와 소극적인 정의로 구분을 했대요. 적극적인 정의에서는 건강은 신체적으로 적절함을 의미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때요? 이제 나 블랙스터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가 안 한 사람, 공중보건에서 하긴 했어요. 근데 블랙스터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의미만 봤을 때, 자, 포지티브, 적극적이고, 네거티브, 소극적이다. 그럼 적극적인 정의는 신체적으로 적절함,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요 정도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슥 보고 넘어가시고, 자, 베르나르와 캐넌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거론은 해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베르나르는 알겠는데 캐넌은 모르겠어. 근데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했대요. 베르나르 항상성, 이건 맞는데 우선 세모 체크하고 또 넘어가면 되겠죠. 와일리 건강이란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맞는 내용이죠. 근데 혹시라도 기억 안 나면 그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파슨스,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건강이란 자연, 문화, 습관의 제약하에서 일정 리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체 줄줄이 보면은 생활상의 요구에 견디고 생활 조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부 제 기관의 조화, 통일이 유지된 상태다. 이거는 파슨스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한 거, 확실하게 맞는 것, 확실하게 아닌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블랙스터는 적극적인 정의와 소극적인 정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포지티브, 뭔가 긍정적으로 정의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긍정적인 거, 나 지금 좋은데 더 좋아, 아주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적절한 상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괜찮은 상태다라는 것을 적극적인 정의라고 했고요. 자, 소극적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너 괜찮아? 아픈데 없어? 아프진 않아? 두통 없어? 이런 식으로 질병이 없어 라고 네거티브적으로 건강을 정의하는 것을 소극적인 정의라고 했던 게 블랙스터였고요. 한 사람 더 보고 가면 와일리라는 학자, 자, 외부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던 거,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을 했고요. 자, 방금 그 4번에 있었던 설명, 지거리스트죠. 신체가 생활의 요구에 잘 견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가 잘 적응을 해서 나의 제 기관이 조화와 통일을 유지한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정의한 학자는 지거리스트였어요. 여기 없지만 추가로 더 보면은 뉴먼이라고 하면요, 뉴먼은 모든 자질, 기능,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모든 다양한 방면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인간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라고 굉장히 스트릭트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윌슨이라는 학자,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윌슨이라는 학자 얘기할 때 하는 게 오체 불만족 같은 것들, 팔다리가 없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지 육신이 멀쩡해도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프더라도 나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신체 조건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을 강조한 게 윌슨이었고요. 하나 더 보면은 스미스라는 학자는 4가지 개념으로 건강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 개념, 역할 수행 개념, 적응 건강 개념, 행복론적 개념. 딱 이름만 보면 알겠죠. 임상적인 건강은 뭐겠어요? 뭔가 질병, 불구가 없는 상태가 임상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할 수행 개념이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건강이겠죠. 적응 건강 개념, 잘 적응하는 것,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과 잘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잘 적응하는 것이 건강이다. 적응 건강. 행복론적 개념,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안녕, 자아 실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안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론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시한 게 스미스라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베르나르, 파슨스, WHO 요 안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만, 이러한 것들 지금은 다 정리하고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건강개념 역사적 변천 과정. 자, 가장 초기에는 신체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다가 그것이 심신의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심신이 없으니까 신체에 심, 마음, 정신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가장 현대적인 개념의 건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시된 보기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다음에 질병 발생설 중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것, 질병 발생이 자연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학설을 우리는 장기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외부의 나쁜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봤던 것. 그래서 외부 환경, 특히 환경의 공기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봤던 게 장기설이었죠. 그래서 점성설은 뭐예요? 그쵸.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어떤 유행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와 관련돼서 질병 발생을 예측했던 거고, 전염설은 뭔지 모르지만 만나서 접촉하면 걸리는 것 같아. 세균설은 다 필요 없어. 이 세균이 원인이야 라고 했던 거죠. 자, 건강과 질병 내용으로 쭉 넘어가서, 자,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던 랄론드 1974년에 헬스필드라고 하는 건강의 장 이론을 제시하면서 건강 결정 요인 4가지를 제시했죠. 너무나 대표적인 내용이죠.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보건의료 체계 4가지고, 자, 6번 문제, 7번 문제 다 같은 내용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습관이다. 그래서 6번에 1번, 7번에 2번, 7번에 4번. 다음 8번 문제,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의 3가지 요인은 뭐예요? 병인, 숙주, 환경 3가지가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무언가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1번에 질병 발생을 병인, 숙주, 환경 3가지의 상호관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3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변화가 있어서 평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환경 및 숙주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병인이 불분명한 비감염성 질환 발생 설명하기에도 적절하다. 어때요? 비감염성 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야지 맞는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 병인이 명확한 그러한 질병을 설명할 때 가장 유리한 모형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건 어떤 만성 질환이나 감염병이 아닌 것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수레바퀴 모형이라던가 거미줄 모형이 설명하기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태학적 모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모형이다. 어때요? 생태학적 모형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하고 있으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거고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이 생태학적 모형에는 고든의 지렛대 이론이나 클락의 삼원론이나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현재까지도 어디에서 역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죠. 정답은 3번. 자, 9번 문제. 거미줄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질병 발생, 거미줄 모형은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자, 1번 보기 보시면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요인들이 복잡한 작용 경로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어떻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해서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파악했다. 어때요? 이것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얘네들이 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누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적게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질병 발생 경로상 몇 개의 요인을 제거하면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요인설을 뒷받침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다요인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거미줄 모형과 수레바퀴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수레바퀴 모형의 주요 요소가 아닌 것. 자, 다음에 수레바퀴 모형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핵심에 누가 있어요? 가장 핵심에 숙주가 있고 숙주를 둘러싼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 있고요. 자, 이 숙주와 환경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 둘의 상호작용을, 그래서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게 수레바퀴 모형이고, 수레바퀴 모형의 핵심에는 숙주는 또 어떤 숙주다?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숙주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주요 요소가 아닌 것, 수레바퀴 모형의 특징 중에 하나, 병원체 요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요. 별도로 병원체 요인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 가지, 자, 역사적 삼각형 모형,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 상호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자, 우리가 생태학적 모형만 볼 때는 질병 발생만 설명을 해요. 근데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이유, 이제 역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와서는 질병이 증가 또는 감소 같은 것들에서 건강 증진까지도 그러니까 병원체 요인이 줄어들고 더 건강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질병 발생 증가 혹은 감소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감염병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 하지만 비감염성 질환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었고, 거미줄 모형은 이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병원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위암이다 라고 했다라면 이 중에 무언가 하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같은 병원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궁경부암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HPV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병원체 요인도 하나의 요인이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환경도, 그다음에 개인 생활 습관도, 다양한 것들이 모두 구분되지 않고 같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몇 개의 고리를 잘라내면은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거미줄 모형이었고요. 자, 수레바퀴 모형은 핵심은 누구예요? 숙주예요. 그리고 그 숙주를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화학적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요인설 뒷받침하는 거고요. 숙주는 유전적 소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특징. 자, 환경의 세 가지 구분,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사회적 환경이고요. 숙주 자체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숙주의 저항 능력 자체도 질병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쳐도 숙주가 저항 능력이 크다라면은 질병 발생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주와 환경을 구분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퀴의 크기, 질병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바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자, 건강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보다는 비병리학적인 소인에 의한 질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조되기. 잠깐만. 13번 맞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넘어갔나? 안 하고 넘어갔죠. 제가 자주 이래요. 11번 이어서 볼게요.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생의학적 모형 하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 병인론과
맞물려가는 게 생의학적 모형이다. 그럼 특정 병인론 하면은 파스테르, 코흐 이러한 학자들이 원인균을 발견해낸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배경이 된다. 이거 어때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별개야, 두 개야, 따로따로야,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어 라는 철학적인 사조랑 생의학적 모형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했던 설명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정신, 신체, 이원성, 심신이원론. 그래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이러한 철학적 사조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 신체와 정신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 상태는 나의 건강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별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질병을 판단했던 것이 바로 생의학적 모형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이론 배경이 된 거고, 자, 특정 질병의 발생에는 특정 병인이 있다라는 특정 병인론과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의 원인은 그럼 뭐냐? 그 병원균, 그 세균이 그 질병의 원인이야. 결핵균이 결핵의 원인이고 콜레라균이 콜레라의 질병,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콜레라의 원인이야 라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특정 병인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질병은 보편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어때요? 그게 아니라 질병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다. 왜 그래요? 질병의 원인은 뭐다? 특정 병원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돈이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뭐 이 동네 살든 저 동네 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 병원체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다 그 병에 걸려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거야, 질병은. 왜? 질병의 원인은 특정 병원체니까 라고 봤던 게 이 생의학적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은 특성이 아니라 질병의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이론으로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요, 그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고 신체만 따로 봤어요. 그래서 신체를 하나의 기계처럼 본 거예요. 그럼 기계가 고장나면 누가? 엔지니어가 와서 고치죠. 그렇게 의사, 전문가, 의사가 신체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예요. 개입하는. 그렇게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 그래서 어떤 건강을 증진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일탈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 상태에서, 생물학적 기능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다. 그래서 특정 병원체가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과학적 중립성.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이 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가 기계를 보듯이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여길 고치면 돼 라고 접근을 했던 과학적 중립성. 그러기 위해선 엔지니어가 필요하겠죠. 전문가 중심,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고, 과도한 개입주의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입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개입해서 치료해야 되는 것. 자녀적 건강의 개념이다. 무슨 의미예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죠. 질병에 대해서만 생물학적 일탈 상태가 질병이야. 그럼 건강은 뭔데? 생물학적 일탈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으면 그 자녀 상태, 남아있는 상태가 건강이야 라는 개념. 그래서 건강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가 건강이다 라고 봤던 게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12번 문제, 정답은 3번이죠. 12번 문제, 병인 숙주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된다고 설명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생태학적 모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면은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해지는데, 생태학적 모형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요인을 환경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자, 생의학적 모형은 바로 위에 11번에서 했던 내용이고, 총체적 모형은 뭐예요? 총체적 모형 또는 전인적 모형. 그래서 질병의 연속선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이고, 웰리스 모형도 마찬가지로 건강의 연속선 개념인데 건강과 관련된 사분면, 그래서 건강축과 환경축을 가지고 설명했던 게 웰리스 모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3번.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보다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강조되기 시작했대요.
사회적, 심리학적, 행태적 요인을 중시하는 모형이고요. 숙주, 외부 환경 요인, 개인 행태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한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맨 마지막 설명이 만약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설명만 있다라고 했을 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사실 여러분들 요거 없으면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뭐냐면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태학적 모형에서 전인적 모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 병원체 요인이 명확한 질병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적절한 모형이었어요. 근데 질병 양상이 점점 병원체 요인보다는 어떤 다양한 원인들, 특히 개인 행태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사회적, 심리학적, 행태적 요인 요것을 중요하게 보는 모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전인적 모형에서는 단순히 요것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모든 것들에 대한 조화를 중요하지 이렇게 요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이런 단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숙주, 환경, 개인 행태, 병원체 요인, 병인이 빠지고 대신 개인 행태 요인이 들어간 거죠. 숙주랑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이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죠. 다음 14번 문제. 건강질병 이론 중에서 총체적 모형에 대한 설명, 홀리스틱 모델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설명 옳은 것 고르는 건데,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수단 개발 및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어때요? 뭔가 특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인적 모형은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 개발 및 실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이기도 하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건강과 질병은 이분법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연속선이, 이분법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과 질병이 별개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은 연속선의 개념으로 보고 있었죠. 자, 예방적 요소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이 이것만 중요시한다라면 별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치료도 중요하고요, 예방도 중요하고요, 건강 증진도 중요한 거지 예방적인 요소만 중요하게 본 건 아니죠. 심리적인 환경은 생활습관 요인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죠? 야, 심리적 환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말이. 내 주변에서 주는 심리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환경이에요. 환경적 요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지문들을 하나씩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 특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지문을 꼼꼼히 다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전인적 모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건강과 질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속선 상에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이 단순히 질병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자기관리 능력도 확대시키고 향상시키는 이런 넓은 개념. 그러니까 질병 제거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질병도 제거하고 증진도 시키고 자기관리 능력도 확대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전인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인적 모형, 총체적 모형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수단 개발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한 그 모형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구성 요인이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한 4가지 중요 건강 결정 요인과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 증진과 같이 맞물려 가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요, 이러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이런 설명 넣어놓고 찾으시오, 연결하시오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환경은 인간 주변의 생활 환경 요인에 따라 질병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환경에서의 강조되는 것, 주변 생활 환경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환경에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심리적 환경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심리적 환경이 나의 건강,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건강 상태에 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뭐 여가 활동, 소비 패턴, 식습관 개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하면 유전적 소인이죠. 그래서 유전이라고도 하고 생물학적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누구는 담배에 피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누구는 담배를 30년을 주구장창 피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하더라도 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발암물질을 갖다 들이부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의 또 유전적인 소인이나 감수성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똑같이 독감이 유행돼도 누군가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런 것들이죠. 자, 보건의료 체계, 그 국가 또는 그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체계가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굉장히 많이 주겠죠.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예방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건강 증진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을 한다라면 건강이 더 좋아지겠고, 그렇지 않고 아주 1차적으로 진료만 담당을 하고 있다라면 예방이나 증진을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러한 영향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영향 요인이고요. 자, 보건의료 체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방, 치료, 재활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치료에 대한 것, 재활에 대한 것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15번 건강과 질병 설명하는 모형, 바르게 연결된 것. 생의학적 모형, 질병의 다요인설을 기본으로 한다. 어때요? 질병의 다요인설이라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야 라고 하는 건데, 생의학적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특정 병인론. 그럼 뭐예요? 질병의 원인은 그거 하나야. 병원균 하나야. 그래서 단일 요인설이죠. 수레바퀴 모형은 유전적 요인에 대한 설명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어때요?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숙주가 중요하긴 한데, 숙주는 어떤 숙주다? 자기가 나름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숙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바퀴 모형 안에서는 유전적 요인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거죠. 다음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이죠. 자,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가 병인 숙주 환경이다. 어때요? 총체적 모형의 주요 구성 요소는 생활습관, 환경, 유전,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였죠. 병인 숙주 환경은 생태학적 모형 또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죠.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자,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한 건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 강조됐던 거죠. 그럼 옳은 것은 2번이고요. 다음 16번 건강 모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건강 모형으로 옳은 것. 정신, 신체 이원성, 특정 병인론,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의 중점.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건강 질병은 단순히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치료의 목적을 단순히 질병을 제거하는 데 두고 있지 않고 더 나은 건강을 성취할 수 있게끔 자기관리 능력 향상시키는 개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모형이 바로 전인적 모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지문들이 거의 그대로 통으로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하게 보시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자, 18번부터는 1차, 2차, 3차 질병 예방 3단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질병 예방 3단계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좀 요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우선 이거 그대로 볼게요. 질병 예방 3단계 하면은, 근데 우선 여러분 보건행정에서는 그래도 그 공중보건에서는 이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보건행정에서는 가끔 나와요. 가끔 한두 문제 출제되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질병이 우선 질병 발생의 자연사 5단계라고 하면은 1단계는 비병원성기, 뭐예요?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무슨 모형과 연관이 있겠어요? 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클락의 3원론이 생태학적 모형 중에 하나였고 이 질병의 자연에서 5단계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이 감염병, 그러니까 병원체가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기에는 딱딱 떨어지지만 만성질환, 병원체가 명확하지 않은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이 그 생태학적 모형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크게 질병이 걸리기 전과 걸린 다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걸리기 전이 비병원성기가 초기 병원성기. 자, 비병원성기는 뭐예요? 아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지만 아직 나에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병원균이 막 들어요.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주변에. 근데 난 아직 안 걸렸어요.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병원성기로 넘어오면은 불현상 질병기. 내가 감염이 되긴 됐어요. 근데 아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상 질병기, 증상이 나타난 거고 회복기, 이제 회복하거나 사망하는 단계가 되겠죠.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비병원성기에는 어때요? 아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건강한 상태니까 더 건강하게 건강 증진 활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건강 증진, 환경 개선, 뭐 보건 교육,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은 다 1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이고 초기 병원성기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 질병이 안 걸렸지만 걸릴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그걸 먼저 막아줘야 돼요. 그 위험을. 그래서 특수 예방이라고 해요. 얘는 뭐예요? 좀 더 적극적인 예방이라고 하고 여기가 적극적 예방이고 여기가 소극적 예방이에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로 나눌 때 비병원성기하는 건강 증진, 환경 개선, 생활 양식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다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그 위험에 있으니까 당장 그거부터 막아. 뚫린 구멍을 막아 이거예요. 소극적인 예방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이 들어가겠고 자, 병원성기로 들어오면은 이미 이제 질병에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원체 요인이 나를 자극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빨리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 그래서 무조건 뭐 조기 검진, 조기 검진, 집단 검진, 선별 검사 이렇게 뭐든 질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해보는 건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치료까지 들어가는 거죠. 현상질병기에서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악화되지 않도록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이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아야지 장애도 남지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현상질병기라고 보시면 되고 회복기에서는요 이제 후유증이 남지 않게 이제 치료가 되어가서 회복이 되어가는 중인데 회복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까지도 여기서 보기도 하고요. 재활, 그 다음에 이 재활은 나의 신체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재활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구분할 때 우선 1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막는 건 무조건 1차 예방.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조기 검진, 조기 치료, 조기 발견 무조건 2차 예방. 그리고 재활은 3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을 같이 하다 보면은 제가 최근에 공중보건 교재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다 3차로 보고 여기만 2차로. 그게 이제 근데 보건행정은 왜 이렇게 뒀냐면 보건행정 교재들은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중보건 교재들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 예방의학 교재랑 이제 최근 교재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아니 치료를 어디까지가 장애를 안 남게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후유증이 안 남게 하는 건데 그 구분이 뭔데요? 이렇게 저한테 진짜 많이 질문하셨었어요, 학생들이. 저도 답변해 드릴 때 너무 애매해요. 근데 그게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예방의학에서. 그래서 사실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나 재활이나 거의 같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출제위원들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났을 때 이게 좀 2차인지 3차인지 애매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요게
그 2차냐 3차냐를 가지고 이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냐 재활이냐를 가지고 2차 3차를 구분하라고 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고, 근데 대신 장애 방지를 요 문장 자체는 보통 교재에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가 현성 질병기에 짝지어지는 거다라는 정도 문제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3차다 2차다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공중보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보건행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인 각 과목의 베이스에 맞춰서 강의를 최신 것들 반영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시험을 보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다양한 측면으로 판단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문제는. 자, 그래서 그거는 공중보건에서 좀 더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18번 문제부터 이어서 볼게요. 질병 대책 중에서 3차 예방이 아닌 것, 개인적 차원과 공중, 즉 사회적인 차원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어때요? 3차 예방에 개인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재활, 마비가 있다. 마비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재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사회로 복귀를 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도 볼 수가 다 이 3차 예방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그 의미의 설명이고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뭐예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무조건 2차 예방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질병 발전이 되지 않도록 해서 빨리 회복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무조건 2차 예방이다라고 했고요. 심장마비 경험이 있는 환자나 중풍 환자들 모두가 재활의학 3차 예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물리치료하는 것들 다 3차 예방이겠고요. 19번, 질병의 예방적 관점에서 보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분류할 때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2차 예방이다. 정답 2번. 20번 문제, 레벨과 클락의 질병 예방 단계 중에서 2차 예방 활동에 해당하는 것, 자,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 1차 예방이죠. 그리고 조기 검진, 조기 치료, 2차 예방, 환경위생 강화, 1차 예방, 재활치료, 3차.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여기 이렇게 마지막 각 절마다 제가 보건행정을 이렇게 최신 기출을 조금 별도로 분류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챕터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건강이란 단지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며 예방보다는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모형하면 뭘까요?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겠죠. 질병의 부재가 건강이다. 건강은 자녀적 건강의 개념.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건강이야. 그래서 예방 그거 잘 모르겠고 우리는 치료만 하면 돼 라는 것, 생의학적 모형이고, 병인 숙주 환경에 대한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하는 게 생태학적 모형이었죠.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절 문제들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